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일요일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격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은 해임 요구 이와는 달리 법적인 기속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해임을 반드시 해야 되거나 아니면 해임 건의안이 통과를 해서 장관이 직위를 상실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그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되는 거죠. 국회 다수 의결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따르지 않았는데 대한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해임 건의안 통과되더라도 따르지 않을 의사를 비쳤기 때문에 뭐 예상되는 그러한 수순이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로 가겠다. 이래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 흔들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당대표 측근에 대한 수사 또는 예상되는 당대표에 대한 수사로 해서 코너에 몰려 있는데 지지율도 정체가 되고 코너에 몰려 있는데 이 난국을 타개해 보기 위해서 묘수풀이로서 세월호에서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보았듯이 한번 뒤집기 한 판을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용산 참사에서 경찰관들의 조치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좀 대처를 잘했으면 나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이 과연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 책임을 탄핵 사유가 되겠느냐, 법령이라든가 헌법 위반이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뭐 경찰 잘못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부조직법 34조를 보면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한편으론 34조 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 혁신, 행정 능률, 전자정부, 정부 청사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원, 재정 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 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마치 이제 뭐 경찰에 대한 어떤 치안이라든가 이런 거 경찰에 대한 어떤 사무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견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인 법률에 들어가면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경찰 총경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인사할 때 임명 제청하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한다든가
경찰청장을 통해서 뭐 경찰을 지휘 감독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통제하는 권한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옛날에 이제 치안본부 시절에 50 시절에 이제 치안본부 때문에 이제 경찰청은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지금의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휘하에서 통제에서 벗어나고 그 경찰 내 업무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한다.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통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지 않고 경찰위원회가 통제를 한다. 어떤 위원회가 경찰을 통제하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령상 껍데기상으로는 이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속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청장이나 경찰이 지휘 감독을 받지를 않고 기껏해야 임명할 때 한번 임명 제청을 하는 총경이상 그러한 정도밖에 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이제 뭐 장관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장관도 이제 각 행정각부의 장관도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뭐 임명을 하는데 하지만 이 국무회의에 만날 참석해서 구체적으로 뭐 얘기도 하고 업무 지시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하고는 무관하고 한번 평소 회의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임명 제청할 때 한번 본다 이런 것이죠. 한번 보는 거 아니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지휘 감독할 일이 없는 사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어떤 법령상은 경찰청이 그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속은 되지만 실질적인 통제는 받지 않는 그러한 희한한 어떤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지난 여름인가요? 몇 월 달인가요? 이게 6월 달인가요? 경찰국 신설할 때 그것이 이제 뭐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느니 이렇게 말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경찰국 신설할 때 그 황운하 의원이 한번 얘기했던 것을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 쇼에 나와가지고 2022년 6월 28일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찰 통제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지만 행안부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찰은 행안부가 감독할 때 가장 위험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근거는 뭐냐 하면은 경찰국을 행안부에 신설해 가지고 경찰들을 행안부의 장관이 통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사 독재 시절의 치안본부의 부활이고 경찰의 정치 예속화를 초래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의 경찰은 내무부 치안국 또는 치안본부 그런 시대를 거쳐왔다. 이 시절의 경찰은 정치 권력에 예속되고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런 과오가 있었고 이러한 반성적 과오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서 경찰이 내무장관 휘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경찰 내 업무는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에 관한 사무를 삭제시키고 그랬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행안부가 감독할 때 가장 위험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이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그리고 이 현행 법상에 치안에 관한 권한이 이게 경찰에 대한 치안에 대한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상에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의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지휘 감독권, 치안에 대한 권한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치안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법령 해석상의 문제가 하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치안에 관한 사무도 행안부 장관의 사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는 국가 경찰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자치경찰 이런 법령을 보면은 이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권이 없습니다. 고작 해야 이제 총경 이상 경찰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정도에 불과하고 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하거나 경찰청장을 통해서 경찰관들을 지휘 감독하거나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조항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행정안전부 내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이제 충원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고 뭐 조례도 제정하고 한다고 했었는데 신설은 되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경찰관에 대한 어떤 치안에 대한 지휘 감독하는 그러한 부서는 없고 지원에 대한 그러한 부서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경찰국이 생기긴 했는데 총괄지원과, 민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지원과만 생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찰에 대한 수사라든가 무슨 치안에 대한 어떤 지휘 감독권이 없다. 현실적으로는 없다. 법령상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조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같지만 다른 법령상이라든가 국가 경찰 관련된 법이라든가 자세한 규정을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총경 이상의 경찰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들을 지휘 감독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50 시절에 치안본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법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좀 이상하기는 되었는데 사실은 뭐 행정안전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치안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찰위원회에서 한다. 위원회에서 뭐를 지휘감독한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좀 나이브한 그러한 기관이고 그러한 기관인데 지휘 감독을 한다 이런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정부조직법상 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에 대해서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휘 감독권이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가경찰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지휘 감독권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뭐를 지휘 감독을 잘못해서 경찰에 대한 통제를 잘못해서 용산 참사를 미리 예방하지를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거죠. 현행법상 이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부 조직법만 가지고 지휘 감독하기 어렵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조직적 물적인 어떤 설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던 거죠. 경찰을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 감독을 못하고 경찰국 신설에도 반대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지원하는 경찰국은 신설이 되었지만 지원과 총괄지원과 민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인사지원과군요. 자치경찰지원과 이렇게 세 개만 지원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을 잘못해가지고 본건 용산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국민을 호도하는 얘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뭐 권한도 주지 않고 네가 잘못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의 그냥 어떤 막무가내 식었던 여론전이죠. 국민을 개무시하는 그러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한을 주고 그것이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장관이 그러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어떤 물적 제도적 장비를 갖추지 못하도록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문명사회의 어떤 자기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죠. 권한을 주고 책임을 추궁해야 된다 이런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 용산 참사를 빌미로 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흔들기로 하고 이 이재명 더불어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로 빠진 난국에서 좀 나오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인데 그러한 시도가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대장동뿐 아니라 뭐 성남 FC도 대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북한 문제, 북한의 어떤 그런 문제, 쌍방울 대북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수사를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1년 세월에 어떻게 극복하고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됩니다. 정치계가 뭐 이전 투구판이라 이런 생각은 들지만 남의 험이나 주를 물어 뜯어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세월호 때는 이제 어떻게 잘 이렇게 돼서 세월호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정농단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러저런 것을 한번 겪어본 국민이잖아요. 이제 예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 우파에서도 그 대처하는 것이 옛날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5년 만에 이제 뺏기고 권력을 뺏기고 이렇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하고 그것을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가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나왔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죠. 그런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었고 그러한 이중잣대의 문제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의혹에도 지금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많죠. 뭐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든가 온갖 이제 뭐 옛날에 했던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스로의 말들이 자기의 족쇄가 되고 있는 거죠. 옳은 소리는 다 너무를 많이 해놔가지고 그 옳은 소리들이 이제 자기 앞길에 가로막게 되고 자충수가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똥꼬집 우기는 거 조로남불 내로남불 말고 매를 맞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그 한 예가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부동산 정책이고 그 뭐 몇 번 동안 이제 바꿨잖아요. 그것을 그래도 고집을 안 버리고 계속 했죠. 마지막에 뭐 공급 정책을 한번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하는 신용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퇴임할 때 인터뷰에도 뭐 특별히 잘못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동산 정책에 그렇게 문제가 있었는데도 어떤 바꾸지를 안 했다. 반성을 하지 않았다. 국민들 탓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검수완박으로 이제 도망가기 바빴죠. 야반 도주, 지연죄가 많아서 빨리 수사를 못하게 법을 바꾸고 도망갔다 이런 것인데 그 뒤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고 결국에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은 하나도 반성이 없다. 정권을 뺏기고서도 반성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태도, 이중적인 태도, 내로남불의 태도에 바뀐 것이 없고 잘못이 드러나도 인정하지를 않고 그것을 시정해 주지를 않는다 이거잖아요. 그러한 태도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득세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얄팍한 어떤 남을 비난하고 남의 잘못에 기대가지고 득세를 하는 이런 정책으로는 이 100년 집권이라는 것은 말도 안 돼. 20년도 못 가고 결국에는 5년도 못 갔잖아요. 결국에는 자기가 바로 써야 되는 것이지 남의 허물에 덕을 봐서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러한 내로남불적인 그러한 태도, 국민을 아주 업신여기는 그러한 태도하고 두 번째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는 그러한 태도가 결여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죠. 민주당의 처신에는 그러한 것입니다. 뭐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은 이상에는 민주당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